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2회 풀어보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른쪽에다가 띄워놓을 거예요.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으시고요. 뒤쪽에다가 문제번호 1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파일을 만드실 때 단위 중요하죠. 밀리미터 단위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문제에서 그 크기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윗스 폭은 100, 하이트 높이는 80이에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이라고 하는 게 열려져 있는 분도 계시고 닫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콩 찍어서 이렇게 열으시면 컬러 모드 확인할 수 있어요. CMYK인지 확인하시고 레스터 이펙트도 300ppi인지 값을 꼭 확인하시고 시작을 해주세요. 출력 형태에는 이렇게 눈금자가 보일 텐데 우리도 눈금자를 켜놓고 하면 크기를 비교해 보면서 작업하실 수 있겠죠? 보여주세요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고요. 거기에서 눈금자를 보여주세요 라고 룰러를 킵니다. 쇼 룰러라고 선택을 하시면 주변에 눈금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본격적으로 작업하기에 앞서서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위쪽의 메뉴 중에서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확인을 하시면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작업의 환경 확인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에센셜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CC 버전에서 에센셜이라고 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도구들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모든 도구를 볼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워크스페이스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친구로 불러내세요.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환경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오른쪽에 프로퍼티 속성창이 뜨고 예전에 사용했던 도구들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이 넓으니까 둘 다 띄워놓고 작업을 하셔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미리 보기 창 하나 띄워놔야 되기 때문에 프로퍼티 속성창은 조그맣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만들 때에 문제지에서는 항상 색상들 지시가 되어 있죠. 필요한 색상들을 따로 뽑아놓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 중에서 스와치라고 하는 견본 색상이 있어요. 이 중에서 내가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뽑겠다라고 그룹으로 하나 모아 놓겠습니다. 새로운 그룹 만들겠다 뉴 스와치라고 하면 이름을 주세요 라고 창이 뜰 텐데요. 이름은 따로 줄 필요는 없지만 지금은 GTQ라고 임의로 줘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그룹이 하나 생성된 거 보이시죠? 추가로 색상을 계속 넣으시면 됩니다.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 누르시면 대화창이 떠요. 여기에서 CMYK 지시가 되어 있는 값들 넣어주시면 되겠죠? C에 대해서 30, M은 60, Y는 80, K는 30이라고 탭키 눌러가면서 하나씩 색깔 맞춰주시고요. OK 누르시거나 엔터 치시면 색상이 이렇게 추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하시면 돼요. 더하기 단추 눌러서 색상 값이 언급이 되어 있으면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C에 대해서 언급 없으면 0, 탭키 눌러서 M은 20, 탭키 눌러서 Y는 30, K도 언급이 없죠. 그러면 탭키 눌러서 0이라고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OK. 반복해서 계속 색상 넣어주세요. 반복 작업은 빨리 감기 해서 영상에서는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커다랗게 배치돼야 될 친구들은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위치를 좀 정해 놓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서 선을 쭉 당겨서 안내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이 정도에다 하겠다라고 클릭 드래그해서 대강의 위치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머리도 요만큼이라고 해서 크게 구획을 나눠주세요. 화면에서 확대해서 보고 싶다라고 할 때는 원하는 위치에다가 마우스 갖다 두시고요. 왼손으로 Alt 누르고 마우스의 휠 굴려주시면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손바닥 나오는 거 보이시죠? 위치를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해서 옮겨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리시면 될 텐데 모양이 동그라미, 네모, 별 정형화되어 있는 모양이 아닐 경우에는 펜도그를 이용해서 그리셔야 해요.
크게 얼굴부터 그리겠습니다. 펜 도구를 선택하시고 색상이 일단 눈에 잘 보이는 색상 디폴트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클릭해서 시작점, 그리고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곡선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보시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처음부터 모양이 예쁘지 않아도 됩니다. 나중에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요. 드래그해서 곡선 만드실 때에 뽑혀 나오는 핸들이 다음에 방향을 지시하는 건데, 내가 가려는 방향과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핸들이 뽑혀 나왔던 그 점을 콕 찍어서 핸들을 끊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직선 모양으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드래그해서 곡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치 그리고 핸들 방향 다 조절하실 수 있고요. 색상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색상을 지정하실 수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패널에서도 색상 지정하실 수 있죠. 채우는 색상에 대해서 뽑아놓은 색을 적용하겠습니다. 얘는 이라고 개체를 선택한 상태, 거기서 채워주는 색상 넣어줬고요. 윤곽선에 대해서도 색깔이 없다라고 대각선 넣으실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도 윤곽선 없어요 라고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머리카락도 그려보도록 할까요? 펜 도구 들겠습니다. 색깔은 잘 보이도록 디폴트 흰색과 검정색으로 구분이 되면 잘 보이겠죠? 핸들의 방향이 위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주고 싶습니다. 핸들이 없었으면 좋겠죠? 뽑혀 나왔던 점 클릭하면 핸들이 잘려요. 가려는 방향을 잘못 가리키고 있으면 핸들을 잘라주세요. 다 만들고 나서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 스와치에서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채우는 색상인지 테두리의 색상인지 잘 파악하시고요. 테두리는 없습니다 라고 넌. 눈동자에 대해서는 굳이 펜 도구를 쓸 필요가 없죠. 동그랗게 일립스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사각형 꾹 누르고 계시면 일립스 동그라미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이 정도의 크기입니다 라고 클릭 드래그 해서 크기를 유추해서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채우는 색깔인지 테두리의 색깔인지 잘 파악하셔서 눈동자는 흰색입니다. 안쪽에 있는 깜장색 눈동자도 클릭 드래그해서 그려주시고요. 색상 적용하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할 때 안쪽에 있는 검은 눈동자와 하얀 눈동자 동시에 선택하려면 얘를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동시에 제도라고 같이 선택하실 수 있어요. 복사해서 놓도록 할까요? 왼손으로 Alt 누르면 안쪽에서 화살표가 쌍둥이로 보이죠? 드래그해서 복사. 귀도 그려볼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모양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방향을 틀겠습니다. 선택 도구가 항상 기본이에요. 선택해서 얘를 이라고 위치 적당히 정하시고요. 눈썹과 코, 입, 귀에 있는 이 선들은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는 게 가장 정교하긴 하지만 펜툴이 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연필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연필이 보여요. 연필로 그리실 때도 역시 좀 잘 보여라 라고 디폴트 기본으로 돌릴 거고요. 채우는 색깔은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이 친구는 없어요 라고 대각선. 연필을 들으시고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을 쭉 만들어 주시고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컨트롤 Z 취소하시고 언제든지 다시 그릴 수 있어요.
만들어 놓은 선들은 이렇게 양쪽 끝단은 뾰족하고 가운데가 좀 두꺼워 보이네요. 선들을 몽땅 선택하겠습니다. 셀렉션 툴 이용해서 얘랑 쉬프트 눌러가면서 나머지 선들도 몽땅 선택하도록 하죠. 그 모든 선들에 대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오른쪽의 패널 보겠습니다. 현재는 두께감만 보이고 있어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옵션 단추를 콩 찍어서 보여주세요 쇼 옵션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숨어있던 옵션들이 쭈루룩 보여요. 맨 아래쪽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친구 보시면 현재 유니폼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이 똑같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 화살표 눌러서 양쪽 끝단이 뾰족해요 라고 하는 윗스 프로파일 1번을 선택하시면 양쪽 끝단이 뾰족해지는 자연스러운 선이 되겠죠. 목 부분이나 옷 부분도 다 펜 툴 이용해서 작업하겠습니다.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색상을 넣겠습니다. 목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그렸기 때문에 앞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이 친구는 뒤로 갔으면 좋겠어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제일 뒤로 가세요. 샌드 투 백 이렇게 가셔도 되겠고요. 위쪽에 메뉴 중에서 오브젝트 보시면 거기서도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자주 쓰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어요. 맨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거, 맨 뒤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건 한 번씩만 누르면 되니까 굳이 단축키가 필요 없겠지만 한 단계씩 앞으로 가거나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건 매번마다 메뉴로 들어가기는 번잡스럽죠. 컨트롤 누르고 뒤로 가세요 라고 하는 건 열려라 네모가로,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 라고 하는 건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되겠죠. 몸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도구 들을 거고요. 가장 기준이 되는 커다란 몸통부터 그려볼까요? 모양을 대강 만드시고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추후에 수정을 하세요. 그 위쪽에 소매들을 얹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하나의 팔을 만들었으면 또 하나는 비슷하니까 다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하시면 되겠죠. 셀렉션 툴 돌아오셔서 얘입니다 라고 선택. 왼손에 도움 받아요.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되죠. 순서를 맨 뒤로 빼겠습니다. 컨트롤 쉬프트 열려라 네모가로 맨 뒤로 배치가 되죠. 그 위쪽에 책을 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펜도구를 이용하도록 할까요? 기본 색상으로 돌아오셔야 잘 보이겠죠? 펜툴 들겠습니다. 색상이 다른 책의 겉장과 안쪽에 있는 속지들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속지는 순서를 뒤로 빼야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 단계씩 뒤로 가세요 라고 열려라 네모가로. 책을 좀 크게 그린 것 같죠? 이 친구들만 크기를 좀 줄일게요. 책을 들고 있는 팔뚝도 펜툴 이용하겠습니다. 손가락까지 펜툴로 그리기는 너무 힘든데요. 그럴 경우에는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를 이용하세요. 브러쉬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블러 브러쉬, 물방울 브러쉬가 있습니다. 물방울 브러쉬는 같은 색깔의 경우에는 합체가 되어 그리는 동안에 이렇게 뚝뚝 떨어지게 그렸을지라도 이렇게 한꺼번에 뭉쳐주는 아이 하나 더 얹어주시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는 거 보이시죠? 손가락의 굵기대로 두께값을 조정할 거예요. 키보드에서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가 굵어지고 가늘어지는 거 보이시죠? 손가락의 굵기만큼 조절하시고 이렇게 해서 문질문질 손가락을 만들어 줬으면 이제 이 친구는 순서 뒤로 빼셔야 되겠죠? 순서를 가실 때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단축키 이용해서 쓰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책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고 티셔츠의 소매보다는 뒤로 가야 되기 때문에 손가락 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건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없네요.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달리해서 옷소매가 제일 앞으로 나와야 되겠구나 라고 순서를 이 친구 가지고 조절하겠습니다. 다시 반대쪽 손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만들게요. 드래그해서 문질 문질 이제 아래쪽에 있는 다리 부분 그려보도록 할까요? 다리 부분에서는 바지가 제일 밑에 깔려 있죠. 펜도구 이용해서 바지 부분을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드래그하면 곡선, 드래그하면 곡선, 가려는 방향과 다른 곳을 가리키고 있다. 핸들의 중심점 클릭해서 잘라주실 것. 나중에도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위치 수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짙은 허벅지 부분이 그 위에 얹어져 있죠. 색상 정하시고요. 나머지 종아리 그리고 발바닥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가려서 안 보이는 부분들은 너무 세세하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종아리는 하나 잘 만들었으면 Alt 눌러서 복사하는 게 좋겠죠. 선택하셔서 방향 살짝 돌려줄게요. 발바닥의 경우에는 또 펜툴로 그리기에는 발가락들이 귀찮으시죠? 그럴 때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할 수 있다. 블러 브러쉬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 같은 색상의 경우에는 합체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색깔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서 적용하셔야 해요. 브러쉬의 두께값은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해서 적당한 두께값을 주시고요. 발바닥은 이 정도요. 발가락은 조금 더 가늘어야 되겠죠.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 뽑아놨던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경로 중요하죠. 세이브해서 경로. 문서 안에는 시험장에 GTQ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이름 준 거 정확하게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단추 눌러주시면 대화창이 뜨죠. 여기에서 맞습니다.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이죠. 파일을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다시 줄까요?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두 번째 문제니까 2라고 붙일게요. 단위가 밀리미터 그대로 반영이 됐나요? 100에 80짜리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CMYK인지 300ppI인지도 확인을 해주세요. 출력 상태에서 눈금자 보이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켜두는 게 좋겠죠. 단축키를 써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R 눌러주시면 바로 눈금자가 생성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부터는 그려야 될 객체가 많으니까 모든 색깔들을 다 뽑아 놓으면 산만하겠죠? 필요한 색상들만 그때그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책을 만들어 볼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들 말고 내가 그룹으로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여기에서 이름은 이번엔 주지 않을게요. OK 누르면 그룹이 생성됩니다. 색깔을 더 추가하시면 되겠죠. 더하기 단축. 책에 필요한 색상 C90에 M30에 Y90에 K30 색상들 다 넣으셨으면 OK 하셔서 반영된 거 확인하시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가늠하셔야 될 텐데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드래그해서 이 정도에다 배치할 거다라고 안내선을 뽑도록 하죠. 눈금자에서부터 클릭 드래그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여기에서 이만큼만이라고 대강의 위치 정하시면 됩니다.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쪽에 있는 눈금자 클릭 드래그해서 선이 딸려 나오고 있죠. 이 아래쪽에다가 배치할 거다. 펜툴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할게요. 겉표지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펜을 들고 기본적으로 색상 디폴트를 조절하시면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비가 됩니다. 클릭해서 책을 윤곽 만들어 줄 거고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들 콩 찍어주면 따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필요한 아이들만 따로 만들겠습니다. 색상 채워줄 때에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혹은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선들을 보시면 이렇게 각진 부분이 뾰족하게 표현이 되는데 거기를 동글동글하게 마감을 해주도록 할까요? 스트로크 패널 보겠습니다.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옵션을 열도록 할게요. 쇼 옵션. 여기에서 끝자락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 줄래요? 모서리도 둥글둥글 다듬어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캡을 라운드 캡을 씌워 줄 거고요. 코너도 라운드 조인으로 바꿔 줄게요.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볼까요? 모서리가 살짝쿵 둥그러진 느낌이 들어요. 이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 예쁘지 않은 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나중에 수정을 해주세요. 하얀색에 속지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그릴 겁니다. 클릭하면 직선으로 그려질 거고요. 클릭 드래그하면 곡선으로 그려지겠죠? 핸들 방향 꺾어줄 때는 중심점 클릭해서 핸들을 잘라줄 수 있어요. 원하는 위치가 아닐 경우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위치를 수정할 수 있고요. 그 위에 계속 낱장들을 쌓겠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을 경우에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 중간에 옆면들도 펜 도구 이용해서 다 연결해 주세요.
크기를 모두 다 선택해서 최종적으로 조절해 줍니다. Shift 눌러가면서 조절하시면 비율 깨지지 않고 조정이 되겠네요. 선택해서 옮길 때를 대비해서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왼쪽에 있는 쌓여져 있는 책은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해서 색깔과 크기 조절해서 쌓아주시면 되겠죠?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만들어 놨던 색상 기준으로 해서 더 추가할 겁니다. 뉴 스와치.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제일 밑에 깔려있는 책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역시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선에 대해서 몽똑몽똑하게 가장자리를 좀 다듬어주면 예쁘게 보이니까 이렇게 옵션을 미리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시작할게요. 클릭해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윗면과 아랫면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두 번 그릴 필요 없이 하나를 잘 만들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위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되겠죠? 책의 옆면 펜툴 이용해서 메꿔 줄게요. 곡선하시려면 드래그, 핸들을 잘라주시려면 중심점을 클릭. 책의 라벨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곡선을 그릴까요? 펜도구 이용해서 곡선을 그릴 테다. 색깔이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나누선만 만들 거기 때문에 필 컬러는 없애도록 할게요.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만들어 주시고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에 클릭하시면 이렇게 선 하나만 만들어지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역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복사. 지금 했던 이 복사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D를 누르시면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해서 이어줄 거예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주도록 할 텐데요. 패스파인더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에서 불러내실 수 있었죠? ABCD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패스파인더 나눠줄 선들과 나뉘을 도형 Shift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을 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디바이드 눌러주면 분리가 됐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 그룹으로 자동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하나하나 따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꾹 누르시면 그룹 셀렉션 보일 거고요. 비어있는 공간 선택해서 일단 선택을 해제합니다. 이 친구만이라고 더불어서 한 칸 건너 있는 친구도 Shift 눌러가면서 쟤도 같이 선택이 됐어요. 채워주는 색깔 좀 더 옅은 색으로 윗면도 펜툴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죠? 다시 펜도구 들겠습니다. 색깔 정하시고요. 시작점 여기 끝나는 부분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방향은 잘라줄 테다 라고 핸들 중심점 클릭해주면 핸들이 잘리우죠. 이렇게 칼날처럼 뾰족하게 나가는 부분들 선택해서 스트로크에서 둥글둥글하게 만들 테다 라고 옵션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옵션을 적용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되죠. 라인 툴 이용해서 드래그 하시면 직선 만들어집니다. 하나의 책자가 잘 만들어졌으니 이 친구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 편리하겠네요. 이 아이는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위쪽에 오브젝트에서도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복사할 거니까 Alt 누르시고 위로 당겨 주시면 하나 더 만들 수 있죠. 여기에서 색상 바꿔주도록 할 텐데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아이들은 이 친구를 선택 도구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면 다른 친구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나만의 독립 공간에서 작업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도형들 흐리멍텅해진 친구들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같은 색상들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색깔 바꿀 수 있어요. 매직원드 이용해서 이 색깔이라고 뿅 찍어주면 한꺼번에 색상 바뀌는 거 확인이 되실까요? 색상을 바꿔줄게요. 역시 안쪽에 있는 살짝 옅은 갈색도 한꺼번에 선택을 하겠습니다. 마술봉 도구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얘는 좀 더 옅은 색깔의 파랑. ESC 키를 누르면 아이솔레이트 독립공간에서 나옵니다.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좀 작게 줄여볼까요? 선택을 했고요. 크기를 줄이겠습니다. 눌러서 좀 납작하게 해주세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이 친구도 역시 크기를 살짝 줄일 거고요. 방향을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 이 아이는 리플렉트 반사 도구를 쓰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할 수 있어요.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바로 반사가 되기도 하죠.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OK 단추 누르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룹으로 묶여있는 상태에서 선택 도구 더블 클릭하게 되면 아이솔레이트 다른 친구들의 방해를 받지 않죠.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에서 같은 색깔을 한꺼번에 선택하겠다. 매직원드 짙은 색의 파랑색 뿅 찍으면 한꺼번에 선택이 됐어요. 색상을 적용합니다. ESC 누르면 독립공간에서 탈출하게 되고요. 다시 책을 한 권 더 복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얄팍한 친구는 하늘색을 선택해서 그대로 활용하는 게 좋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해서 올립니다.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트 독립공간으로 가시고요. 같은 색깔을 매직원드 이용해서 색상 적용합니다. ESC 눌러서 나오면 이렇게 완성이 되죠. 다만 이 친구가 아래쪽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순서를 맨 위로 옮겨 볼까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레인지 제일 앞으로 나오세요. 브링 투 프론트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고는 말씀드렸어요. 쉬프트 컨트롤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작업이 다 끝났으면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이렇게 쌓여있는 책들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지고 있죠. 그러면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몽땅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하나의 덩어리로 묶인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에 대해서 이펙트라고 하는 메뉴 갈게요. 스타일라이즈 보시면 드랍 섀도우 있습니다. 드랍 섀도우 적용을 하고 보니 너무 색상이 짙다든지 퍼지는 정도가 넓다든지 이런 것들은 출력 형태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옵션에 거리값이나 농도 그리고 흐림의 정도 다 수정하실 수 있어요. 안내선은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뷰에서 안내선 가이드는 지우겠습니다. 클리어 가이드.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라든지 별 모양 뿌려져 있는 선 보이시죠? 요걸 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꼬불렁거리지 않고 똑바로 펴져 있는 아이들은 그냥 라인 툴 이용해서 작업하시면 빠르겠네요. 클릭해서 쭉 당겨 주시되 삐뚤삐뚤 그려지는 게 싫으시면 쉬프트 눌러가면서 조절하세요. 마우스 먼저 놓을 거고 쉬프트는 나중에 놓겠습니다. 직선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가지런히 들어가 있죠. 브러쉬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브러쉬 패널 갑니다. 클릭하시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브러쉬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화살 모양은 안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라이브러리 찾겠습니다. 라이브러리를 콩 찍으면 여러 가지들이 쭉 보일 텐데 어디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아무 창이나 하나 선택을 해서 일단 띄우도록 할 거고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보이시죠? 거기에서 차근차근 눌러서 모양을 찾으시면 됩니다. 리본들이 여기에 몰려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 있을 것 같죠? 위아래로 왔다 갔다 조절하시면 찾았네요.
마찬가지로 꼬불렁거리는 요 별 모양의 브러쉬도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브러쉬를 활용해 볼게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해서 그릴 거다. 클릭 드래그해서 대충 요 정도를 지나가요 라고 선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앞서서 브러쉬를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브러쉬 썼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적용을 해주는군요. 너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패널에서 다시 한번 라이브러리 찾겠습니다. 별 모양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일 텐데요. 클릭하면 바로 별 모양이 적용이 되죠. 다만 순서가 책보다는 밑에 깔려 있어야 되는데 책의 위쪽에 배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오른쪽 버튼 Arrange, Send to Back 혹은 오브젝트에서 Arrange, Send to Back 단축키를 쓰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문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book day라고 하는 것과 아래쪽에 let's read라고 하는 글자 일단 위쪽에 있는 아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글꼴 그리고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색상까지만 나와 있으니까 타이핑을 해서 글꼴과 색상만 맞춰주도록 할게요. 글꼴에 대해서 에이리얼의 볼드다까지만 되어 있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글꼴 맞춰주겠습니다. 에이리얼 그리고 볼드 크기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결과물을 보시고 여기다 얹었을 때 어느 정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크기를 대충 비슷하게 넣으시면 되겠죠. 색상 스와치에서 뽑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색상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하겠다라고 반복해 주세요. 글자인 상태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글자를 깨트려야 해요. 선택한 상태에서 타입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메뉴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면 이제 얘네들은 글자가 아닙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텍스트가 아니라 그룹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는 다른 친구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얘네들만의 독립 공간에서 작업을 할래요. 셀렉션 툴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 모양의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하면 다른 친구들은 흐리멍텅해진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너네들이라고 싹 다 잡을 겁니다. 지나가는 지우개 이용해서 위아래로 분리할 텐데요. 지우개 툴 이레이저 선택을 하시면 그 지우개의 굵기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브러쉬가 크다, 작다 보이시죠? 어느 정도의 굵기로 위아래 분리할 건지를 보시고 쓱 하고 문질러서 위아래 분리. 위쪽은 색깔이 좀 옅은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은 작업할 게 없죠. ESC 빠져나오면 다시 다른 친구들도 또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Let's read a book이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해서는 문제에서 타입 오너 패스를 이용해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꼭 선을 그려서 그 위에다가 글씨를 얹어 주셔야 해요. 글자를 얹을 선부터 만들도록 할까요? 펜 도구 들으시고요. 기본 디폴트에서 선만 볼 거니까 필은 없도록 바꿀게요. 클릭 시작은 여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그만 그릴 거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빈 공간 타입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오너 패스 보일 거고요. 여기서부터 글씨 쓸 거거든 이라고 클릭하면 글씨가 써질 텐데요. 일단 여기는 임의로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가 원하는 글꼴은 따로 있죠. 글꼴은 나중에 바꿔주셔도 되고 처음부터 맞춰주셔도 됩니다. 처음부터 맞춰볼까요? 글씨를 쓰기 전에 글꼴은 타입 뉴 로만이다. 그리고 레귤러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크기도 10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바로 타이핑 할게요.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크기라든지 위치 좀 조절을 해주세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GTQ 안에 파일의 이름 맞는지 확인하시고 저장합니다. 대화창이 뜨면 OK 단추 눌러서 마무리 짓도록 하죠. 세 번째 문제부터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20에 80짜리로 새로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셔야 되겠죠. 폭의 값이 달라졌어요. 120입니다. 정확하게 넣으세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확인하고 가셔라 라고 했었죠. CMYK 300ppi입니다. 옵션은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었어요. 눈금자가 보일 수 있도록 단축키 쓰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눈금자 띄워줬고요. 세 번째 아이도 역시 그려야 될 개체들이 좀 더 많으니까 이 친구들도 색상들 뽑으실 때 한꺼번에 뽑으시면 번잡스러워요. 세 번째에서는 항상 패턴을 만드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패턴에 필요한 아이들만 먼저 모아놓도록 할까요? 스와치에서 새로운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New 그룹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이름은 굳이 주지 않을게요. 오케이. 책에 필요한 색상들 뽑을 거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 뽑아서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 정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와요. 90에서 100 사이. 위에서도 클릭 드래그해서 선이 딸려 나오면 30과 20 사이를 이렇게 갖다 놓으시면 이 안에다가 책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가늠하실 수 있겠죠. 필요한 색상 추가하겠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굴려주시고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할 겁니다. 반만 그려서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키면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겠죠. 클릭해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 원하는 핸들 방향이 아니라면 잘라주실 것. 채워주는 색상에 대해서 윤곽선에 대해서 색상 정확하게 넣어주세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작업을 하셔도 괜찮죠. Alt 드래그해서 복사 색상을 맞춰줄 거고요. 이렇게 글자다라고 가늠하는 곡선 일일이 중간중간에 크기가 다른 걸 그려주는 건 좀 번잡스러우니까 블렌드 툴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글자 맨 위쪽에 있는 글자가 요만하다라고 드래그해서 그려줄 겁니다. 그만 그릴란다. 컨트롤 빈 공간 클릭. 같은 색깔이어서 안 보였군요. 이렇게 해서 색상 맞춰줄 거고요. 채워주는 건 없고 선의 색상이 흰색입니다. 끝자락을 보면 이렇게 몽똑한 느낌이 들어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다듬어 줄 수 있었죠. 너는 이라고 선택해서 동글동글 그때그때 하나하나 따로 해줄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캡이 씌워져 있으면 다음번에 그릴 때도 계속 반영이 됩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복사 크기를 적당히 키울 거고요. 이렇게 위쪽에 있는 글자와 아래쪽에 있는 글자들 사이를 곡선 추가해서 블렌딩 처리하겠습니다. 얘랑 Shift, 쟤랑 두 개를 선택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블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만들어줄게 메이크 그러면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주는데 내가 원하는 개수가 아니다 싶으시면 블렌드 도구 자체를 더블 클릭해서 그 개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에서 스페이싱 간격이 컬러로 되어 있는 걸 스텝이라고 바꿔줄 거고요. 그 개수를 내가 직접 이렇게 보면서 지정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만큼은 거울처럼 반사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반사시켜서 책 한 권을 완성할게요. 리플렉트 툴 클릭하시고 중심점 거울을 여기다가 세울 거니까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반대쪽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눌러서 마무리합니다. 이제 만들어 놓은 이 책에 대해서는 패턴으로 만들도록 할 텐데요. 선택이 잘 됐는지 확인하시고 오브젝트 메뉴 가시면 패턴으로 만들겠다 메이크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결과물 보시면 책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죠?
그러면 패턴에 대해서 옵션을 확인합니다. 배치가 이렇게 가로, 가로 일정하게 되어 있고 세로, 세로 일정하게 되어 있는 건 불만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 상태인 건 불만 없지만 간격이 저는 지금 14mm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떨어뜨려 볼까요? 얘를 17mm라고 하면 살짝 벌어진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만든 거 그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값을 크게 키워주시면 간격이 벌어질 거예요.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북이라고 대소문자 구분해요. 위쪽에 던이라고 하는 메뉴 누르고 나오면 스와치 패널에서 다른 패턴들 사이에 나의 책이라고 하는 패턴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엔 소년 만들어 볼 텐데요. 소년을 만들 때에도 가이드라인과 색상 필요하죠. 뷰에서 가이드는 지워줄 거예요. 클리어 가이드, 새로운 가이드를 뽑겠습니다. 스와치 패널에서 기존에 있던 색상 제일 끝자락에 있는 친구를 기반으로 해서 더 추가할 거다 라고 더하기 뉴 스와치. 소년의 얼굴부터 펜툴 이용해서 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 예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마 부분은 어차피 머리카락으로 가리울 거죠. 클릭, 클릭. 얼굴 부분은 외형으로 보이는 부분이니까 조금 정성 들여서 그릴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이 예쁘지 않다 싶은 부분은 수정 가능합니다. 머리카락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색상 정하시고 클릭해서 시작점 잡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핸들의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핸들 중심점 클릭해서 잘라주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은 수정을 해주시고요. 일립스 이용해서 눈과 귀 그려주도록 하죠. 똑같은 아이는 또 그릴 필요 없이 Alt 누르고 드래그해서 만들어줍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 입술 부분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셔도 되지만 연필 활용하셔도 된다라고 했었죠. 연필, 펜슬 선택하시고 색깔 기본에서 채워주는 색깔은 없습니다 라고 선만 보일 수 있게 조절하세요. 연필 들고 드래그해서 입술 쭉 그려줄 거고요. 셔츠를 그릴게요. 펜툴 이용하겠습니다. 셔츠의 카라도 역시 펜도구 이용하겠습니다. 목이 더 앞쪽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옷들은 한꺼번에 선택해서 뒤로 보낼게요. 너네들이라고 같이 잡을 거고요. 컨트롤 누르고 쉬프트 누르고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순서를 맨 뒤로 보낼 수 있죠. 책을 얹겠습니다. 반복하세요. 펜도구. 처음부터 예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다라고 했었습니다. 손가락의 경우에는 역시 펜으로 그리기 힘드니까 물방울 브러쉬, 블러 브러쉬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세요. 물방울 브러쉬 꾹 누르시면 이렇게 블러 브러쉬 확인이 되죠. 그 선의 굵기, 손가락의 굵기만큼 크기 조절하십시오.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면 그 선의 굵기 볼 수 있을 거고요.
색상 맞춰 주셔야 되겠죠? 하나의 손을 잘 만들었으면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반사시키겠습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이 친구는 리플렉트 반사. 제자리에서 반사할 때는 그냥 리플렉트 툴을 더블 클릭하면 제자리에서 반사가 돼요. 오케이. 크기가 좀 크게 들어간 것 같아서 크게 줄일 거고요. 나중에 옮길 때 편하게 옮길 수 있도록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왼쪽에 있는 쇼핑백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거기에 필요한 색상 뽑아야 되겠죠. 스와치 패널에서 magne둥이 색깔 선택하시고 추가하겠습니다. 뉴 스와치. 펜트를 들 거고요. 앞면부터 제작해서 거기에 하나하나 면들을 추가하겠습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면을 다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거기다 살을 붙여주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옆면 쇼핑백에 손잡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모양 만드실 때에 이렇게 둥글기, 나중에라도 수정이 다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CS 버전, 옛날 버전의 경우에는 이 기능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맞춰서 그려주는 게 좋겠죠.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 해서 쭉 당겨주는 동안에 왼손으로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잘 보시고 눌러서 둥글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안쪽에 요만큼 두께가 뚫렸으면 좋겠죠. 오브젝트에서 패스를 옵셋 패스라고 같은 간격으로 확장을 하거나 축소를 할 수 있어요. 축소할 때는 마이너스 값을 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줄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프리뷰로 깜빡깜빡 해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나는 조금 크게 그렸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마이너스 1.5,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가늠하세요. 두 개의 사각형 패스 파인더 이용해서 앞면을 뚫어주겠다. 마이너스 프론트. 그런데 이 손잡이는 살짝 기울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이 손잡이에 대해서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슈어 툴이 보입니다. 기울여주는 기능이에요. 슈어 툴 더블 클릭하시면 어느 정도로 각도를 기울일 건지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미리 보기가 켜져 있는 상태 확인하시고요.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리젠탈, 위아래로 움직여야 되니까 버티컬로 바꿔볼까요? 버티컬 상태에서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만드신 각도에 맞춰서 비슷하게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순서를 뒤로 보내도록 할게요. 단축키 쓰십시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네모 가로. 이 친구보다 더 뒤로 갔었어야 되는군요. 자, 윗면이 더 뒤로 갈게요.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나머지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얘는 더 뒤로 갈게요. 컨트롤 쉬프트. 열려라 네모 가로 맨 뒤로. 쇼핑백의 앞면은 패턴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기존에 있던 회색은 그대로 있을 거고요. 그 위에다가 패턴을 또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얘를 1하고 선택해서 컨트롤 C 복사할 거고요. 컨트롤 V라고 하면 이렇게 임의로 들어가게 되죠. 같은 위치에다가 바로 앞면에다 놓을 거기 때문에 컨트롤 F 눌러주시면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위치에 이렇게 하나가 더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바로 앞면에 만들어진 친구는 스와치 패널에서 아까 저희 만들어놨던 패턴 여기 보입니다. 북이라고 하는 아이를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크기를 조절할 거예요. 스케일 툴을
콩 찍게 되면 그 크기를 얼마만큼 줄일 건지 대화창을 보면서 작업하는 게 좋겠네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떠요. 여기에서 유니폼이라고 가로와 세로 정비율로 크기를 맞출 겁니다. 80이라고 프리뷰 깜빡깜빡 해보시면 패턴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쇼핑백도 같이 줄어들고 있죠. 아래쪽에 있는 옵션에서 여기 오브젝트는 그러지 마세요 라고 V체크를 해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패턴만 줄어드는 게 확인되시나요? 크기는 출력때 보시고 어느 정도 줄일 건지 값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방향도 바꿔줄게요. 로테이트 툴 콩 찍어서 어느 정도로 줄일 건지를 값을 직접 넣고 싶다면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창을 띄우시고요. 각도 30도라고 프리뷰로 보시면서 원하는 각도가 맞는지 조절을 하세요.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죠? 오케이. 이 패턴 위쪽에 또 반투명한 하얀색의 띠지가 있군요. 이것도 패턴 입혔던 사각형을 컨트롤 C 복사할 거예요. 같은 위치에 컨트롤 F라고 붙이면 또 하나의 면이 만들어진 겁니다.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면 전체가 흰색으로 쌓이는데요. 여기에서 투명도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패널이 보여요. 불투명도를 오퍼시티 80%라고 했더니 살짝 속이 비쳐 보이죠? 전체를 다 감싸는 게 아니라 요만큼만 띠지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만큼은 나눠줄 선 그려줄게요. 라인 툴 이용해서 쓱 하고 지나가는 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 선이 눈에 안 보이면 기본값 디폴트 확인을 해주세요. 하나 더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면 되겠네요. 선택 도구로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왼손으로 Alt 누르면 쌍둥이 화살표 쫓아다니죠. 드래그해서 복사했고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주겠습니다. 나눌 선들 Shift 눌러가면서 두 개의 선 나뉘어질 투명 종이 Shift 눌러가면서 투명한 하얀 종이까지 선택했어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눕니다. 세 개로 나눠진 거 보이시죠? 이 중에서 이 위쪽과 아래쪽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일부분만 선택하는 건 다이렉트 셀렉션. 이 친구를 1하고 콩 찍어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니까 그룹 셀렉션 이용해서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소년 데코레이션으로 넣어줬군요. 소년 선택하시면 아까 저희가 선택하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어놨었어요.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면 또 하나 복사가 될 텐데 쇼핑백보다 뒤쪽으로 배치가 되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앞으로 Shift 눌러가면서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크기를 조절하실 때 이렇게 안쪽에 입술을 좀 봐주시겠어요? 원본에 있던 입술의 두께와 복사해서 줄인 입술의 두께가 똑같은데요. 이러면 비율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더 작게 줄인 친구는 입술만 동동 떠 보여요.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할 적에 선의 굵기도 같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가 기본적으로 V체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의 굵기도 크기를 줄일 때마다 같이 줄어들지만 이게 지금 옵션이 꺼져 있기 때문에 입술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선택을 지울게요. 옵션을 바꿔놓고 복사를 하도록 할까요? 스케일 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서 스케일을 스트로크도 같이 적용되게 해주세요 라고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Alt 드래그 복사 순서를 맨 앞쪽으로 보냈고요. 크기를 조절할 적에 입술도 같이 가늘어지는 거 보이시죠? 아까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이제 이 소년들은 쇼핑백 바깥쪽으로 삐져나간 부분은 잘라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친구들은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주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잘라줄 기준이 될
사각형 하나를 더 복사하도록 하죠. 컨트롤 C 복사했고요. 컨트롤 V 붙이게 되면 다른 위치에 붙게 돼요. 컨트롤 F라고 해주시면 또 똑같은 위치에 배치가 됩니다.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잘라주는 기준이 될 도형이 맨 앞쪽에 와 있어야 돼요. 지금 소년보다 뒤에 깔려 있어서 너는 이라고 선택할 거고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와주세요.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하면 소년보다도 더 앞쪽으로 가리는 거 보이시죠? 잘라주는 기준이 될 사각형 선택하시고요. 쉬프트 잘리울 소년들 같이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거기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 보세요. 클리핑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메이크라고 하면 그만큼만 잘라서 주변 정리를 해줄 거예요. 글씨를 써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툴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클릭. 글자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고 글꼴과 크기, 색깔 다 맞춰주세요. 타임 뉴, 로만, 볼드. 크기도 15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 값을 정확하게 만들어줬어요. 색깔 값은 K100 깜장색까지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글자도 이렇게 살포시 기울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1라고 선택할 거고요. 기울이기 도구 스케일 툴 꾹 누르면 슈어 툴 보입니다.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이 뜨죠? 그 각도 보시면서 프리뷰 비교를 해주세요. 책갈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죠? 위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이 정도다 라고 배치할 위치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하겠습니다. 막내둥이 색깔 기준으로 해서 추가할 거예요. 뉴 스와치. 색상 중에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색상은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두 가지 색깔 이상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그라디언트 패널 가시면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 지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콩 찍으면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넣으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해서 색상 값을 맞춰 주십시오. 혹시라도 CMYK 창이 안 뜬다면 이 친구 왼쪽에 도구 잘 선택했는지 확인을 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모드로 바꿔 주십시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만들어 줄 거예요. 클릭 드래그해서 만들면서 모퉁이의 둥글기를 위로 가라 화살표, 아래로 가라 화살표 손질해 주시면 좋겠고요. 나중에라도 코너 위젯 이용해서 조절 다 가능합니다. 예전 버전 사용하셨던 분들은 애초에 잘 만드셔야 되겠죠. 그라디언트를 잘 적용을 했는데 안쪽부터 동글동글하게 색깔이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라디언트 패널의 타입을 레디얼로 바꿔주세요. 색상이 안쪽이 밝고 바깥쪽이 어둡습니다. 혹시라도 색상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 주세요 라고 옵션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같은 간격으로 선이 지나가고 있네요. 얘를 1라고 선택할 거고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 가시면 옵셋 패스라고 같은 간격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값은 축소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값은 확대가 되는 거죠. 저희는 안쪽으로 축소시킬 겁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숫자 값들은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돼요. 오케이. 채우는 건 없으니까 채우는 건 비어 있어요. 선에 대해서만 흰색입니다 라고 색상 넣어주면 되겠죠. 점선에 대한 얘기는 이따 한꺼번에 할게요. 우선 안쪽에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 주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 하얀색으로 만들 거고요. 요 동그라미와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두 친구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구멍을 빵 뚫어줄 거예요. 얘랑 쉬프트 그리고 사각형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눌러주시면 뻥 뚫어졌는데 이게 앞쪽으로 오다 보니까 아까 했던 실선이 숨어버렸네요. 구멍이 뚫린 건지 하얀색
동그라미가 가리고 있는 건지 구분하고 싶다면 그냥 선택해서 이렇게 창밖에 빼보시면 색상 구멍 뚫린 거 구분이 되시나요? 순서를 맨 뒤로 뺄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단축키를 이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책갈피에 중간중간 지나가는 띠지들 보이시죠? 사각형으로 만들어 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주시되 색깔은 흰색입니다 라고 채워주는 색상 맞춰 줄게요. 살짝 투명하게 비쳐 보이죠? 문제에서도 투명도를 80%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트랜스퍼런시라고 하는 패널 보시면 오퍼시티 불투명도 80% 낮추실 수 있을 거예요. 뒤쪽이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하나를 잘 만들어서 나머지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네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그 위에 소년 오브젝트를 복사해서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소년 알트 드래그해서 역시 복사. 그런데 도형보다 밑에 깔려 있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순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에서 어레인지 여기서도 순서를 바꾸실 수 있죠. 하지만 순서는 웬만하면 단축키를 쓰셔라 라고 했었습니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알트 누른 상태에서 복사, 컨트롤 D 누르면 방금 복사했던 과정을 이렇게 반복해줘요. 이 세 소녀는 그룹으로 묶어줘라 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서 쉬프트 눌러가면서 이 소년들 한꺼번에 선택했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이라고 묶어주실 수 있고요. 글씨를 얹도록 하죠. 글꼴에 대한 언급 있습니다. 글꼴 맞춰줄게요. 에이리얼이라고 폰트 맞출 거고요. 볼드에서 10이라고 글자 크기까지 색상 맞춰주세요. 점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점선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패널 중에서 스트로크 선 가겠습니다. 혹시라도 옵션이 안 보이는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옵션을 보여주세요. 쇼 옵션이라고 체크를 하고 대시드라고 표현하시면 점선으로 바로 적용이 되죠. 다만 점선이 여기에서는 길고 짧게 서로 길이가 다릅니다. 일단 너무 긴 것들 그 길이를 줄일게요. 6 그러면 이렇게 일괄적으로 쭉 짧아진 게 보이는데 더 짧은 아이들이 보이는군요. 선의 길이를 대시라고 하고요. 사이의 간격을 갭이라고 합니다. 대시, 갭, 대시, 갭 보이시죠? 그럼 요 선에 대해서 모양을 보시고 길게 가는 거 요만큼 길게 그리겠다. 짧게 쉬는 거 요만큼 짧게 쉬었다가 다시 짧은 선이 나타나고 있죠. 다시 짧게 쉬었다가 긴 선이 나타납니다. 짧게 가고 다시 길게 가고 반복되는 거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시고 요만큼만 반복되는 걸 파악하셨나요? 그러면 긴 거를 저희 6이라고 간주했어요. 사이를 띄워주는 거 짧으니까 한 이 정도로 줄까요? 다시 짧은 선이 가고 있죠. 2. 다시 짧게 쉬고 있습니다. 2.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이 정해진 건 없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반복되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하셔서 값들은 조정할 수 있어요. 6만큼 선을 그렸고 이만큼 갭을 둘 거고 다시 이만큼 짧은 선을 그렸다가 다시 이만큼 짧게 쉴 거다. 2라고 준 게 너무 촘촘해 보인다, 답답하다 싶으시면 3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보시고서 여러분들께서 값을 수정하실 수 있어요. 왼쪽에 동글동글 구슬 같은 선, 이 친구도 선을 만들어 줄 텐데 연필로 모양 만들게요. 연필을 들겠습니다. 쉐이퍼 툴 꾹 누르면 펜슬 보이시죠? 채워주는 건 없을 거고 선에 대한 색상만 맞춰줄 거다. 거기에서 이렇게 꼬불랑하게 지나가고 있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선의 모양을 살짝 수정을 해줄 거고요. 만들어진 아이가 기존에 적용했던 점선과는 다르기 때문에 점선의 종류를 바꿔주도록 할 텐데, 문제에서는 색깔과 그 두께값이 따로 지시가 되어 있어서 요거 동글동글 구슬처럼 보이는 회색의 선은 두께값이 3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대로 바꿔줄게요. 선 적용하는 거 3, 떨어지는 거 3 이라고 반복되도록 나머지는 없도록 바꿔보시면 선이 그려졌다가 띄어졌다, 선이 그려졌다 띄어졌다 하는 게 보이는데, 이런 거는 네모지게 보이죠. 결과물에서는 동글동글 보이기 때문에 옵션에서 캡을 라운드 캡을 씌워서 동그랗게 처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 동글동글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된 건 좋은데 두께값이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길다란 타원이 돼 버렸네요. 대시 선 그려지는 걸 2라고 바꿔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짧아진 거 보이시죠? 대시 1이라고 바꾸면 더 짧아졌어요. 대시를 0으로 바꾸면 완전히 동글동글하게 바뀐 게 확인되시나요? 사이가 살짝 떨어져 보이죠? 우리는 너무 촘촘하게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 3이라고 선의 두께값과 똑같이 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선의 두께값보다 사이 떨어지는 걸 더 크게 주면 되겠죠? 4. 그러면 알알이 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중간 부분, 여기 부분은 끊어진 걸 표현해 줘야 되겠네요.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부분은 지우겠다라고 지워주시면 되는데, 지우개가 기존에 사용했던 이레이저 툴의 경우에는 면으로 인식이 돼요. 우리는 선을 지울 거예요. 선 지우개가 따로 있습니다. 펜슬 툴 꾹 누르시면 패스 이레이저가 보여요.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레이저 툴 요만큼 지나가는 거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선을 지우는 선 지우개와 면을 지우는 면 지우개가 다릅니다. 이레이저 툴 이용하시면 면을 한 입씩 베어 먹은 것처럼 지워지는 거고요. 패스 이레이저 툴은 선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을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 GTQ라고 하는 폴더 있다 라고 했었죠. 파일의 이름 정확하게 넣어줬는지 확인하시고 저장. 옵션 창이 뜨면 OK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무리 지어 줄게요. 여기까지 기출유형 문제 2회 문제풀이였습니다.